나오셨죠? 프린트.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뭘 마무리 져야 돼요? 조문입니다. 조문입니다. 조문을 잘 정리를 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막판에 이제 조문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 들어가는 겁니다. 뭐 어떤 학원들은 뭐 판례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판례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와요? 조문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몇 조까지 한번 다 확인하죠? 113조까지. 113조. 113조까지 하면 몇 문제 나올까요? 6문제 나와요. 6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6문제가 나오는데 봐봐요. 거진 기출문제 보면 전부 조문이야. 조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조문에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것도 모르고 공부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제1장 이제 총칙이 있고, 제1조. 자, 법원 행강편 찾아봐요. 자, 법원이 뭐예요? 법원 그랬더니 뭐 지방법원 그때 법원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기에다 써놔요. 법원이라는 것은 뭐냐? 조그맣게 써봐요. 자, 법원. 그러면 법원은 이제 여기 밑에 공간이 적으면 꼬리표를 굽혀서 이렇게 써요. 뭐라고 써놨죠? 법의 존재 형식. 법의 존재 형식이라는 거야. 자, 집원자가 아니라 근원은 자라는 거예요. 법은 뭘로 존재할 수 있어요? 세 가지 방법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민사에 관해서, 그러면 민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럼 민사 줄 서놔봐요. 민사. 줄 거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사에 관하여 법률이 없으면 간섭법 줄 서놔봐요. 간섭법에 어하고, 자, 잘라봐요. 간섭법이 없으면 뭐 해야 한다? 조리해야 한다. 그럼 법원은 그러면 민법의 법원은 뭘로 존재할 수 있죠? 민사법이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간섭법이 존재할 수 있고, 뭐가 존재할 수 있어? 조리가 조리가 뭐예요? 또 조리 그랬더니 밥 집는 조리 이리 말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조리라는 것은 뭐라고 써놨어요? 사물에 마땅한 이치. 이게를 조리라고 그래요. 조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봐봐요. 민사에 관한 법이 존재할 수 있고, 간섭법으로 존재할 수 있고, 조리로 존재할 수 있어요. 민사에 관한 특별 규정이 없다면 뭐에 따라? 간섭법에 하고, 간섭법이 없으면 조리는 뭐예요? 사물에 마땅한 이치. 이걸 조리라고 그래. 그렇죠. 조리라고 그래. 자, 그러면 거기에 통칭 옆에다가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몇 조랑 비교해야 되느냐? 106조를 가봐요. 106조. 뒷페이지 넘겨봐요. 자, 106조는 뭐라고 나와 있죠? 사실인 간섭. 현관 편찬하여. 사실인 간섭. 106조는 사실인 간섭이라고 그래. 사실은 간섭이 뭔지 한번 봐봐요.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이질서 읽어봐요. 관계 없는 규정. 관계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없는 규정과 다른 간섭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읽어봐요.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 그 간섭에 따른다. 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만 사실인 간섭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위에다가 자, 위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거기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라고 써봐요. 법률행위 해석 기준. 그 위에 여백들이 많으니까. 그럼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 해석 방법이에요. 해석 기준이네, 기준. 기준은 이렇게 갈아놓고, 이렇게 써놔요. 목사, 임신. 이렇게 해서, 목사, 임신. 자, 목적, 당사자의 목적이 불명하면 어디로 가죠? 사실인 간섭. 사실인 간섭이 불명하면, 임의 규정, 불명하면, 신의칙에 가는 거야, 신의칙. 이게 경험칙이라는 거야. 일종의 조리죠, 이것도. 그러면, 이게 불분명해야 이쪽으로 가요. 이게 분명하면 이쪽으로 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읽어봐요. 목사, 임신. 요 신의칙이 뭘까요? 마지막 단계. 자, 법률행위 해석 기준에서 마지막 단계는 무슨 칙에 따른다면? 신의칙에 따르면. 신의칙이 즉 무슨 칙이죠? 경험칙에 따른다면. 경험칙,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104조와 106조와 관련돼서 사실인 간섭 옆에다가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다 이제 뭐에 딱 잡아놓으라고. 그러면 사실인 간섭. 자, 간섭법이라고 써봐요. 간섭법. 그러면 사실인 간섭법과 간섭법. 요거 차이는 뭘까요? 요거 사실 동그라미 쳐놔봐요. 요거는 뭐의 법이죠? 자, 사실인 간섭은 사실이 포인트고 간섭법은 법이 포인트가 돼. 그럼 차이점은 뭡니까? 요거는 몇 조에 나와있죠? 읽어봐요. 106조. 106조죠. 요거는 뭐예요? 제1조. 제1조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읽어봐요. 법원이었죠. 법원이 뭐예요? 법의 존재 형식이야. 존재 형식.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차이점은 나오죠. 그러면 차이점은 이제 봐봐요. 여기는 읽어봐요. 법률행위 해석 기준. 요거는 해석 기준이야. 해석 기준. 요거는 뭐가 될까요? 법원이 되는 거야. 법원. 민사에 관한 법이 없으면 뭐에 따르고? 간섭법에 따르고. 간섭법이 없으면 조리에 따른다는 거야. 차이점이 나타나죠. 그럼 요거는 사실인 간섭은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 되는 거고, 요 간섭법은 법원이 된다라는 거야. 법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차이점이 이제 나타나고요. 또 차이점이 하나 나타날 거는 사실인 간섭은 누가 주장 입장이에요? 요거는 당사자. 요 법원은 뭐예요? 법이니까 요거는 법관이 판단한다라는 거야. 법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사실인 간섭과 간섭법의 조문 구조를 딱 파악을 했어요. 그럼 앞으로 사실인 간섭과 간섭법의 차이는 요거는 이제 읽어봐요. 몇 조? 106조. 요거는 101조. 요거는 기준. 기준은 기준인데 뭐가 기준이에요? 법률행위 해석 기준. 요거는 제1조는 법원. 법원이란 읽어봐요. 법의 존재 형식. 그러면 자, 요거는 누가 주장입지? 당사자. 요거는 법관. 이제 문제 나가요. 사실인 간섭은 법관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어때? X. 누가? 당사자가 주장 입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차이점을 딱 비교해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요렇게 자기가 항상 문제를 풀 때 뭐의 조문을 한번 확인해 두는 것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법원은 법의 존재 형식. 자, 민사에 관한 법이 없으면 뭐에 따르고? 간섭법. 간섭법은 조리에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은 세 가지 법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민사법, 간섭법, 조리. 알겠죠? 요거는 누가 판단해? 법관. 요거는 당사자. 요거는 법률행위 해석 기준. 요거는 법원. 요거는 몇 조? 106조. 요거는 101조. 그렇죠. 그러면 다시 106조를 넘어온 김에 106조를 읽고 1조로 가보자고.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이설사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간섭이 있는 경우에 간사자의 의사가 읽어봐요. 명확하지 아니할 때 그 간섭에 따른다. 그럼 봐봐요. 그러면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할 때는 그 간섭에 따른다. 이러면 틀리겠죠. 자, 그러면 이거 명확하면 이거부터 보는 거잖아. 목적. 이게 명확하면 여기로 끝내는 거야. 이게 불분명하면 어디로 가요? 사실은. 이게 불분명하면 어디로 가요? 임의규정. 이게 분명하면 신의칙.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목사, 임, 신. 딱 해서 이제 머릿속에 구조를 딱 형성해 놓으라고. 자, 그러면 제1조로 가볼까요? 제1조. 제1조는 다시 이제 봐봐요. 법원. 그러면 제1조 읽을 때 뭐라고 읽어야 돼? 법원. 법의 존재 형식. 민사에 관한 법으로 존재할 수 있고, 간섭법에 의해서도 존재할 수 있고, 간섭법이 없으면 조리. 세 가지 법원이 존재할 수 있죠. 그러면 민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이 없으면 뭐에 따르고? 간섭법에 따르고. 간섭법이 없으면 조리에 따른다는 거. 이때 간섭법은 그 밑에다 써놔요. 보충적 효력이라고 써요. 보충적 효력. 보충적 효력이라고 써요. 간섭법 밑에 보충적 효력. 왜 보충적 효력일까요? 봐봐요. 이거 이 뜻이잖아. 민사에 관한 법률이 없으면 뭐에 따르고? 간섭법에 따르고. 이때 간섭은 뭐예요? 보충적 효력을 갖는 거예요. 보충적 효력. 자, 그런데 우리 민법 185조는 뭐라고 써놨는지 잡아요. 물건에 권한해가지고 여기 안 나오는데 봐봐요. 법률 또는 간섭법에 의해서는 물건을 임의로 창설하지 않는다,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법률 또는 간섭법이잖아. 그때 간섭법은 대등적 효력으로서 뭐의 효력이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때 185조 할 때 다시 이야기할 거고 이때는 보충적 효력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봐봐요. 민법을 배우는데 신의성실이 몇 조에 있어요?
키가 차요. 민법 2조, 민법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신의칙 하면서도 그것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제2조에 나와서. 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죠. 예? 그게 제1조에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제1조는 법원이고, 제2조는 신의성실. 그래서 이란가 봐요. 권리에 읽어봐요.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읽어봐요. 신의에 조차 성실히 하여야 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그래. 써요. 신의성실의 원칙. 자,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민법 제1조, 2조 1항은 뭐예요?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는 함부로 남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2항 가봐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그럼 옆에다 써요. 뭐라고 썼어요? 권리 남용의 원칙. 자, 그래도 민법을 배우는데. 자, 그러면 민법 2조 1항은 뭐예요? 신의성실의 원칙. 2항은 권리 남용의 원칙이라는 거야. 창피하죠. 그동안 민법 1조, 2조 1항이 뭔지도 모르고 배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1조는 뭐라고 읽어봐요? 법원, 법의 존재 형식. 민사에 관한 법 존재할 수 있죠. 간섭법으로 존재할 수 있죠. 조리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민사에 관한 법률이 없을 때만 간섭법으로 가는 거야. 간섭법이 없으면 뭐에 따라? 조리에 따른다는 거. 자, 그러면 그 정도 우리가 잡아놓고요. 제4장 뭐라고 나왔죠? 물건입니다. 자, 물건의 정의는 98조의 규정에 나왔어. 본법에서 물건이라 하면. 그래서 물건이라 하면 같이 읽어봐요. 유체물 및 전기 동그라미, 전기 기타 관리 동그라미,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그러면 전기도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를 몰래 뺏으면 뭐예요?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 거야. 전기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전기도 일단 뭐예요? 물건이라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처음 알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기도. 그러면 물건의 정의에서 물건의 성질은 뭐냐? 가로 열고 써요. 자연력을 말한다. 옆에다가. 뭐라고 써놨죠? 관리 가능성설. 관리가 가능해야 돼. 관리. 읽어봐요. 우리 물건의 법적 성질은 읽어봐요. 관리 가능성설이라고 그래요. 관리가 가능해야 물건으로 잡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가능성설. 98조 그럼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자, 오늘 물건의 정의를 받았네요. 그럼 물건에 대해서 이제 몇 개 이제 예를 들어주는 거야. 자, 99조 여기 나왔네. 99조 읽어봐요. 부동산과 동산. 자, 이러한 그러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무슨 산? 부동산. 그러면 이 정착물 중에 특수 취급을 받는 게 뭘까요? 건물. 건물 하나 더 있어. 또 하나 뭐 있어? 농작물.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정착물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건물이 있다라는 거야. 건물. 그러니까 오늘 물어봐요. 부동산이란 그러면 뭐예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제가 그러면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은 다 조문의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그럼 부동산은 뭘까요? 동산은 부동산 이의 물건. 이걸 동산이라고 그래. 그러면 1항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부동산. 2항은 부동산 이의 물건을 뭐라고 그런다? 동산입니다. 그러면 우리 99조의 부동산과 동산의 개념을 잡아줬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자, 동산, 부동산을 몇 개 예를 들어놨고, 100조 가봐요. 읽어봐요. 주물, 종물. 주물이 뭐예요? 주된 물건. 종물이 종된 물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주물과 종물은 최근에 판례 하나 적어놔요. 최근에 판례. 거기에다 뭐예요? 하나 적어놓으면 뭐라고 써놨죠? 해칙과 수족관. 이거는 읽어봐요. 해칙은 뭐예요? 주물. 수족관은 종물. 주유소에 가면 주유기 있어요? 없어요? 주유소와 주유기는 주물과 종물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물과 종물. 자, 이게 판례가 이렇게 명시해졌어요. 봐봐요.
횟집 사장님이 횟집 사장님이 팔아가면서 팔았으면 그냥 가면 되잖아.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 수족관을 뜯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산 사람 열받아 안 받아? 그래서 열받아서 한 판 걸었더니 판사가 뭐라고 냈느니 횟집 수족관은 뭐라는 거예요? 주물과 종물의 관계다. 특약이 없다면 횟집을 팔면 당연히 뭐도 따라간다. 수족관. 그러면 거기에다 써요. 강행규정, 임의규정. 그렇죠. 임의규정 조심해야 돼요.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라는 거. 자, 열쇠집에 가면 뭐가 있어요? 자물통하고 열쇠가 있죠. 자물통은 주물, 열쇠는 정물. 그러면 제가 그러면 저기 가게 가서 자물통만 주세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임의규정이니까. 임의규정이니까. 그렇잖아요. 자물통만 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거기 파는 사람은 뭐라고 해? 열쇠값도 주셔야 됩니다. 그 대신. 그러면 알았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열쇠와 자물쇠는, 자물통과 열쇠는 뭐예요? 주물과 종물의 관계야. 그러니까 강행규정이 아니라 뭐예요? 임의규정이야.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봅시다. 물건의 소유자가 물건의 상용에 늘 공하기에서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의 일을 부속하게 할 때는 그 부속물을 뭐라고 그래? 주물이라고 그래. 자,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그래서 가로 열고 다시 써요. 임의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이야. 근데 이제 종물과 종물은 거기 2번 밑에다 하나 써놓을 거는, 자, 그러면 주물과 종물 관계에서 종물 밑에다 써요. 동그라미 써봐요. 원래는 저기 가로 쳐놓은 게 시험 문제야. 가로 문제. 그래서 가로에서 숙제 내주면 채우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로만 쳐놓은 거야. 가로만. 자, 한번 숙제를 내줬더니 숙제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면 종물 밑에다 써요. 종물 동그라미 쳐놓고 확대 적용합니다. 자, 종물을 내자로 곤치면 그래요. 종den권리. 제 마음을 알아주네요. 종den권리. 자, 주물 동그라미 있잖아요. 주den권리라고 써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우리 판사들은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서는 뭐예요? 자, 읽어봐요. 종den권리, 주den권리까지 확장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여기 물건이야. 여기 물건적 청구권이야. 물건적 청구권은 주den권리야. 물건적 청구권을 처분하면 주den권리가 물건이고 여기 물건적 청구권이에요. 그럼 물건적 청구권하고 물건하고 분리한다 수 없다라는 거야. 이게 가면 당연히 이것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까지 확대되고 있다? 읽어봐요. 주den권리, 종den권리. 이 말은 다시 읽어봐요. 종den권리는 읽어봐요. 주den권리의 처분에 따른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한번 잡아놓고 특히 이거는 물권법에서 아주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den계약이 있으면 무슨 계약이 있다? 종den계약.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무슨 건? 소유권, 요거는 상린관계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소유권은 주den권리면 요 상린관계는 종den권리거든. 한번 봐봐요. 그러면 소유권은 그러면 사용수익처분 항구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상린관계는 소유권에 독립해서 소멸시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관계를 요 조문에 근거하고 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잡아두시고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는 안 해도 돼. 선생님, 주물과 종물은 100조, 종물과 종물은 100조. 이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가 주물과 종물의 그 1항과 2항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101조로 가요. 천연가실, 법정가실. 자, 천연가실은 거기에다 뭐예요? 천연가실은, 그 천연가실 위에다 예를 하나, 꼬리표를 하나 펼쳐요. 젖소, 우유, 그렇죠. 젖소, 우유. 자, 젖소는 우유가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유는 무슨 가실일까요? 천연가실이 돼. 천연가실. 자, 그러면 거기 법정가실은 뭘까요? 거기에다 써요. 이자라고 써요. 이자가 무슨 가실이다? 법정가실이 되는 거야. 법정가실. 그러면 천연가실을 어떻게 이제 조문에다 구성해 놨는지 봐봐요. 물건의 용법, 형광편잖아요. 물건의 용법에 의해서 수취할 수 있는 선천물은 무슨 가실이다? 천연가실. 자, 그러면 물건의 사용대가에다 형광편정고 받은 금전 이하의 기타물은 물건은 법정가실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임은 그러면 무슨 가실일까요? 법정가실이 되는 거야. 법정가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나중에 써먹을 준비를 하면서 하는 거야. A가 B한테 1억의 저당권을 설정해놨어요. 설정해놨어요. 자, 써먹어보죠. 1억은 뭐야? 피담보채권. 요거는 담보 물건. 요거는 주된 권리. 요게 종된 권리가 돼. 요거 처분하면 이거 뭐에 따라가겠죠. 요게 소멸하면 요게 소멸하겠죠. 그게 부정성이라고 그래. 또 여기 봐봐요. 자, A가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요 사람은 저당권자의 저당 설정자예요. 저당권자. 요거는 저당권 설정자. 요거 읽어봐요. 정축을 해서. 정축이 뭘까요? 종물. 자, 저당권 해결권 종물에도 미쳐 안 미쳐? 미쳐.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정축을 종물이라고 읽어줬어야 되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정축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 변경 등기, 저당권 변경 등기를 할 필요는 있어 없어? 없어. 왜?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주된 주물과 종물에 미치거든.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읽어봐요. 부동산이죠. 부동산 자체의 변경은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가져왔죠. 이거는 그러면 부동산 변경 등기에 의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옛날에 그러면 민법이든 등기법이든 봐봐요. 건저당 설정 등기 후에 건저당 설정자가 정축된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은 건저당 변경 등기를 의한다. 어때? X. 정축 부분이 뭐라고? 종물이라는 거야. 종물. 자, 그러면 A가 1억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 사람 읽어봐요. 저당권자, 이 사람 저당권 설정자죠. 설정자죠. 그러면 여기 이 사람 B가 점유해, A가 점유해? A가 점유하죠. 그럼 B가 점유해서 안 해? A가 점유해서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예요? 법정 가실은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그게 바로 차임. 그러니까 이건 보면 법정 가실에 미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 압류해야 된다. 압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뭐 압류해야 법정 가실에 미친다는 거야.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물건의 용법에 의해서 수취하는 산천물을 무슨 가실? 전형 가실, 이자가 법정 가실, 물건의 사용 대가, 돈을 사용해서 대가가 나온 거죠. 검정 기타 물건을 무슨 가실이다? 법정 가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102조 무슨 취득? 가실의 취득. 그렇죠. 가실. 천연 가실은 업물로부터 읽어봐요. 불리한 때 줄쳐놓아요. 업물로 불리한 때 이를 수취한 권리자에게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유를 분리할 때 그게 바로 뭐예요? 수취권자에게 들어간다라는 거야. 법정 가실은 읽어봐요. 수취할 권리에 읽어봐요. 존속기간 일수로 비례한다는 거야. 그게 가로가 자주 나와 나중에. 그러면 법정 가실은 결론적으로 이자는 그러면 한 달에 이자가 있으면 뭐예요? 한 달 이자가 30만 원이다. 그럼 30일로 나눠야 되겠죠. 이제 그게 바로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치닫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달로 계산했는데 이 30만 원이다. 그러면 20일이 지났어. 그러면 얼마일까요? 20만 원이지. 그게 근거가 그게 다 있는 거야. 자시요.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연 가실은 뭘로부터? 어물로부터 분리한 때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그래서 분리 줄쳐놓고 분리주의라는 거야. 분리주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항은 법정 가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주고요. 자, 그러면 봐봐요. 이제 우리 98조의 물건의 정의를 잡아놓고 물건의 이제 종류들을 하나 나열해놨던 거예요. 그러면 물건 다시 98조 한번 봐봐요. 물건의 정의. 물건이라 하면 다시 뭐라고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그럼 99조의 부동산과 동산의 개념을 잡아줬어요.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자, 그러면 동산이란 부동산 이의 물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근거가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100조와 관련돼서 주물과 종물, 물건 소유자가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할 때 그 부속물을 뭐라고? 종물.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이 된다는 거 조심해놔야 돼요. 자, 천연가실은 물건의 뭘로부터? 용법에 의해서 수취하는 산출물이 천연가실이야. 물건의 사용 대가로부터 나온 게 뭘까요? 법정가실이 돼. 100이죠. 자실의 취득. 천연가실은 뭘로부터? 업물로부터 분리할 때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그러면 원칙은 분리주의라는 겁니다. 법정가실은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기초가 돼야 돼. 시험 범위가 직접적이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는 몇 조부터 직접적인 시험 범위예요? 103조부터 시험 범위거든. 그렇지만 그게 바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103조 가보죠. 자, 반사의 실사 법률행위. 그러면 110조와 관련돼서는 103조와 관련돼서는 늘 출제가 되죠. 그래서 별표가 5개짜리야.
103조.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 그럼 반사의 질서 정리는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선량한 읽어봐요. 흥석,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애원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요때 무효는 써봐요. 절대적 무효.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절대적 무효라는 것은 선의하기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반사의 질서는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맞죠? 대항할 수 없다. 어때? X. 그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단 말이야. 근데 조문 하나 띡 갖다 놓고 그러니까 뭐 책에 설명이 많이 돼 있는 거야. 저분이 봐봐요. 조문 하나 있으니까 반사의 질서. 그러면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거기 딱 하나 잡아놔요. 자, 우리가 5개 이제 숙제해 놨던 거 거기에다 옆에다가 다시 이제 써서 자, 인, 개, 생, 사. 그렇죠. 5가지 유형을 판례는 5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정인, 개, 생, 사 이렇게 해서 정이 뭐예요? 형이관념에 반하는 것. 그렇죠. 인, 인륜에 반하는 것. 개, 개인의 자유를 억도로 억압하는 것. 생, 행전의 기초가 되는 행위를 모두 정의하는 것. 사행위, 즉 도박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맨날 사례 문제로 나오는 게 뭘까요? 정의죠. 정의관념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 이중매매. 이중매매. 자, 이중매매는 그러면 원칙적으로 유효야 무효야? 무효죠. 아니,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예외적으로 무슨 가담? 적극가담. 적극가담입니다. 적극가담일 때는 그때는 반사의 질서 위반으로서 무효라는 거 기억해 두고. 근데 반사의 질서 효과는 뭐가 되죠? 그러면 여기 103조 옆에다 써요. 103조. 맨날 헷갈리는 게 있어. 반사의 질서. 반사의 질서 효과는 여기 앞에다 써요. 뭐라고 써놨죠? 불법 아닌 급여. 그렇죠. 불법 아닌 급여. 자, 이행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이행을 하면 반환 청구가 안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항상 이 불법 아닌 급여는 뭐만 적용이 있다? 요거 하고 까먹으면 요거 비읍. 요거 비읍. 그래서 비읍하고 이렇게 매치를 시켜놓으라고. 매치. 자, 그래서 이제 불법 아닌 급여는 어디? 103조에만 적용이 있어. 103조만 적용이 있어요. 근데, 자, 그만 불법 103조만 적용이, 딴 데는 적용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기억해둬야 돼요. 불법 아닌 급여는 어디에만 적용이 있다? 반사의 질서만 적용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럼 반사의 질서 이용으로 행태에서 5가지 행태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암기코드에 있던 거 옆에다가, 읽어봐요. 정인, 계생사.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정의관념이 바른 거, 무슨 매매? 이중매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럼 여기와 대비해서 그러면, 자, 무효는 무효인데, 반사의 질서. 항상 시험 문제 저번에도 풀어봤지만, 반사의 질서 위반이냐, 아니냐. 반사의 질서 위반으로 무효냐, 아니냐, 위반으로 무효냐. 그거죠. 그러면 여기에다 하나 적어놔요. 인간의 본성으로 나오는 것. 자, 인간의 본성으로 나오는 것은, 이거는 반사의 질서 유형이 아니라는 거야. 인간의 본성으로 나오는 것은. 그러면 인간은 척결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런데 국가가 말리고 있는 거야. 103조 위반으로서. 그건 특별 케이스라는 겁니다. 인간은 비자금 조성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103조 위반이 아니라는 거야.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행사사건은 103조 위반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근데 민사사건은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인간의 본성으로 나오는 것은 103조 위반이 아니라는 거, 그걸 기억해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정인, 계생사 5가지 유형을 딱 잡아놓고요. 그러면 정이 뭐예요? 읽어봐요.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 인륜에 반하는 것, 개인의 자유를 억도로 억압하는 행위, 생존의 기초가 되는 것, 사행위. 이거는 대표적인 뭐예요? 몇 조 위반? 103조 위반. 103조가 위반이라면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죠. 이행을 하면 뭐가 돼요? 746조 불법 어린 급여가 적용이 있어. 그러면 이행을 하면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자꾸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A가 봐봐. A, B의 관계에서 이제 쓸 필요가 없어요. 다 써놨거든. 그러면 A, B의 관계에서 뭐 C라는 사람이 강제 집행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짰어요. 그러면 인간은 통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통정의 표시는 무효는 무효죠. 근데 반사의 질서 위반으로서 무효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A는 B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뭘 청구할 수 있죠?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사의 질서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죠? 뭐에 대해서 적용이 있다? 불법 아닌 거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용을 내용하는 법률행위는 뭘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럼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 또 속지 말고요. 시험장에 가서 자, 반사의 질서 위반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러면 꼼짝없이 당해.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딱 정리정돈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우리 한번 보면, 자, 그러면 이제 백사조와 관련돼서 백사조 별표 5개 넣으세요. 백사조도 매일 출제가 되거든. 자, 백사조, 그러면 봐봐요. 자, 백사조 밑에 뭐가 있어? 백오조가 있죠. 백오조가 있죠. 백사조 위에는 뭐가 있어? 그렇죠. 백삼조가 있어요. 구조를 잘 봐요. 구조를. 자, 한번 여쭤볼게요. 반사의 질서가 뭐예요? 백삼조. 반사의 질서가 사의 질서에 반하는 거죠. 사의 질서에 반하는 게 뭔데? 그게 반사의 질서잖아. 다시 여쭤볼게요. 사의 질서에 반하는 게 뭐라고요? 반사의 질서가 뭐예요? 사회 질서에 반하는 거. 그건 국가가 뒤통수 하나 탁 치면서 잠시 기다려. 예를 하나 들어볼게. 그래서 읽어봐요. 104조는 103조의 무슨 규정? 예시 규정이 돼. 그럼 표시를 좀 해놔요. 자, 그러면 104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103조. 104조는 103조에 여기 무슨 규정? 예시 규정. 자, 103조 늘 출제가 되고요. 104조도 늘 출제가 됩니다. 올해 103조는 뭐의 둘 중에 하나겠죠.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아닌 것, 낀 것. 그거 아니면 사례로 내고 싶어요. 뭘로 사고를 낼까요? 이중 매매. 아니면 동계의 불법.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동계의 불법은 불법이 아니야? 아니죠. 불법이 아니죠.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유발될 때 그때는 불법으로 포섭이 돼. 몇 조 위반으로서? 103조 위반으로서. 그렇죠. 103조. 그러면 동계의 불법은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니죠. 동계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가 아니죠. 표시되거나 유발됐을 때 그때는 착오로 포섭시킬 수 있죠. 그러면 동계의 불법으로 포섭되면 유효야 무효야? 무효. 그렇죠. 무효. 동계의 착오가 착오로 포섭이 되면 그때는 뭐예요? 취소. 그렇죠. 차이점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효가 취소.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 자, 104조는 뭐예요? 불공정한 거래행위. 불공정한 거래행위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불공정한 거래행위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폭리행위라고 그래. 폭리행위. 자, 폭리행위는 뭐예요? 폭리행위는 그 옆에다 써요. 자, 그러면 이제 폭력인가 살해 문제가 나오면 뭐예요? 피해자, 가해자. 이렇게 생각하라고. 피해자, 가해자. 갑이 나왔다. 갑이 피해를 봐서 뭐라고? 피해자. 을이 나왔다. 가해자. 그렇죠. 가해자. 피해자, 가해자. 이제 그 살해 문제가 나올 걸 대비해서. 자, 그러면 이제 몇 개 한번 정리해보죠. 자, 당사자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잘라요. 잘랐어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잘랐어요? 무경험으로까지 잘라라고. 그 무경험. 잘랐죠? 그러면 당사자 밑에다가 주관적 요건이라고 써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그러면 뭐예요? 결론적으로 무슨 요건이에요? 주관적 요건이야. 항상 뭐예요? 이 내 입장에서 보면 주관이라는 거야. 자, 봐봐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주관. 제3자 입장에 보면 객관. 이렇게 되는 거야. 객관. 그러면 거기 맨 위에다 한번 써봐요. 맨 위에다가 맨 밑에다 하나 써놓든지. 자, 맨 밑에다 하나 쓸 거는 그러면 거기에다 써요. 자, 뭐라고 써놨죠? 법률행위 해석 방법. 아까 했던 것은 해석 기준. 기준은 목사 임신. 해석 방법은 자규보 써요. 해석 방법은 여 밑에다가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자규보. 지금 뭡니까? 법률행위 해석 기준도 모르고 해석 방법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공부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행위 해석 방법은 뭐예요? 자가 뭐예요? 그래요.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은 제 입장이야. 제 입장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주관적.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표의자 입장이네. 표의자. 내 입장이야. 내 속내. 그래서 읽어봐요. 내심적 효과 의사라고 그래. 내심적 효과 의사. 자, 요거는 규범적 해석은 누구 입장이야?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거야. 상대방. 상대방은 뭐예요? 상대방은 제가 의사 표시를 해서 표시를 믿어서 그래서 이거는 표시상 효과 의사라고 그러는 거야. 표시상 효과 의사. 자, 보충적 해석은 누구는? 보충적 해석은 뭐예요? 보충적 해석은 누구 방법이? 이거는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거야. 제3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가상적 의사라고 그래. 가상적 의사에서. 제3자 입장이라면 제3자 입장에서 요러 했다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표의자가 청약을 했어요. 상대방은 뭘 하죠? 다시요. 표의자가 청약을 했어. 상대방은 뭐예요? 승낙을 했죠. 그러면 청약과 승낙은 틈이 생길 수 있어 없어? 그건 누가 메꿔줘? 제3자가 메꿔준다는 거야. 그럼 제3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상적 의사에서는 계약이 크다는 실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심적 효과 의사는 뭘까요? 이거는 두 개겠죠.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와 오표시 무예의 원칙. 그래서 오표시 무예의 원칙이 여기에서 탄생하는 거야. 오표시 무예의 원칙. 그럼 표시상은 뭐예요? 이거는 읽어봐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에서. 대표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에서. 자, 상대방이 있으니까 그러면 표시를 믿었죠. 그러면 상대방이 내용을 알아버렸어.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자연적 해석으로 가버리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대방이 알았다면 그러면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할 수 없어. 규범적 해석을 할 수 없어요. 그때는 뭘로 가죠? 자연적 해석으로 가는 거야. 자연적 해석.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자기가 이렇게 조그맣게 정리해서 이거는 누구랑 보는 거예요? 침대 자기 전에 꼭 한 번씩 읽고 주무시라는 거야. 침대 맡에다가. 선생님 머리 아파 죽겠는데 무슨 침대까지 붙여놓고 자요. 그러니까 오늘 정리해 주는 것은 매일매일 침대에다 하룻밤. 자, 오늘 집에 가서 이제 씻었어요. 이제 주무셔야 돼. 그러면 주무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요거 한번 읽고 주무시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 해석 방법은 읽어봐요.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규범순적 해석. 요거는 표의자, 상대방, 제3자. 읽어봐요. 네. 요거는 표시. 요거는 제3자는 가상적 의사. 이거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특히 오표시 무예의 원칙. 이것도 물에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죠. 또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 어디에서? 계약. 그러면 여기서 가상적 의사가 중요한 게 몇 조에 나와 있어요? 요거는 두 개의 조문이 아주 중요해요. 자, 137조. 138조.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거. 자, 137조가 뭐예요? 일부 무효의 법리야. 봐봐요. 일부가 무면 전부가 무효로 한다. 당사자가 새로운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의혹했을 때. 읽어봐요. 읽어봐요. 가상적 의사가 있다면. 그때는 일부 한도 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무슨 의사? 가상적 의사가 되는 거야. 자, 138조는 무행위 전환과 관련돼서도 이것도 일종의 그러면 가상적 의사예요. 근데 현실적 의사가 있어. 그게 뭘까요? 무행위의 주인이야. 주인은 내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고 해야 된다고. 주인은 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르고 하는 것은 없거든. 주인은 알고 해야 돼. 알고 해야 돼요. 모르고 주인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근데 무행위 주인은 그러면 무선적 의사다. 현실적 의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쭉 들어갔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104조와 관련돼서 불광정 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잘랐어요. 무슨 의사? 주관적 의사. 그렇죠. 주관적 의사. 자, 주관적. 그럼 미시야 또는이야? 또는이야. 그러면 셋 중에 하나만 갖춰야 돼? 다 갖춰야 돼? 그렇죠. 궁박은 뭐예요? 극박한 궁광이죠. 그럼 극박한 궁광이니까 궁박 밑에다가 다 써요. 위에다가 다. 경제적 요인에 하나한다. 어때? X. 심리적 요인에 하나한다. 어때? X. 다. 마음이 급박하니까 다 속한다라는 거야. 다 속한. 자, 경솔은 이제 알겠죠. 무경험이라는 것은 특정 영역이 아니야. 일반 영역이야. 일반 영역. 맨날 출제되잖아. 그쵸? 출제되잖아. 자, 그러면 거기에 자기가 이걸 보면서 생각이 나야 돼. 궁박은 다. 경솔 또는 무경험. 무경험은 뭐 일반 영역이지 특정 영역이 아니라는 거야. 궁박은 궁박에서 비읍을 행강 편찬할 비읍.
자, 대리 파트로 가죠. 궁박은 누구 중심? 본인. 나머지는 대리인. 그것도 뭘 외울 게 뭐 있다고. 궁박 비읍하면 본인. 그렇죠. 본인. 이렇게 기억해둬야지. 자, 이나여 줄 쳐놔봐요. 이나여. 자, 이나여. 그러면 거기 밑에다 이나여 이용어사라고 써요. 그게 이용어사라는 거야. 이용어사. 이용어사가 있어야 돼. 그럼 폭력인 같은 경우는 이용어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게 이용어사 써놓고 그 밑에다 악이라고 써. 이용어사가 악의가 없다면 그때는 백사조의 적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봐봐요. 자, 이나여 현저하게 공정을 이룬, 현저한 공정을 이룬 찾았어요? 현저하게 공정을 이뤄야 돼. 그러면 거기 옆에 밑에다 써서 객관적 여건이라고 써요. 객관적 여건. 자, 그러면 이제 공정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읽어봐요. 주관적 여건과 객관적 여건 플러스 이용의사가 있어야 돼. 근데 효력을 무효로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제3자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무슨 무효야? 절대적 무효야. 절대적 무효.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를 풀면 이게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갖다 붙여볼까요? 자, 그러면 그런 정의어는 무상이야, 유상이야? 무상. 그러니까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 없어? 없어. 적용이 없다라는 거야. 경매는 누구하고 가죠? 국가하고 나하고 경매하는 거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을 이룰 수 있는 현저한 불균형이 없다라고 잡아요. 그럼 경매는 적용이 있어 없어? 없어. 문제는 이제 단독행위야. 단독행위.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판례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있다라고 판시했어요. 그 밑에다 옆에다 써요. 그게 바로 채권의 포기라고 써. 채권의 포기. 채권 예를 하나 써놔요. 요거만 채권 포기. 자, 채권의 포기라고 써고 포기 동그라미. 포기가 단독행위죠. 근데 이 이야기는 어떤 거냐? 자, 봐봐요. 이 판례예요. 봐봐요. 이 판례예요. 자, 남편이 부도를 내서 깜빵에 들어가 있어. 근데 채권 뭐예요? 부인이 채권을 가지고 있어. 근데 채권자들이 와가지고 뭐라고요? 너 채권을 포기하면 너 남편 뽑아주겠다. 이렇게 판정. 이렇게.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부인은 그러면 남편이 부도를 내서 깜빵에 있으니까 자, 궁박 상태에 있어 없어? 있어. 채권을 달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현저한 불균형이 비싸겠죠. 현저한 불균형. 그러면 너 남편을 채권을 나한테 반환해주면 너한테 뽑아주겠다. 이용할 의사가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채권의 포기. 그 포기는 뭐예요? 단독행위거든. 그게 판례야. 판례. 채권의 포기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있다 없다? 있다. 거기까지는 생각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채권의 포기. 또 하나 이제 조심할 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 자, 봐봐요. 자, 우리가 103조는 무슨 무효야? 절대적 무효. 104조도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예요. 그런데 반사의 질서는 추인돼 안 돼? 안 돼. 전환도 안 돼. 그런데 103조는 전환은 되지만 추인은 안 돼.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야. 조심해야 돼요. 추인은 전환은 됩니다. 추인은 안 돼. 전환은 된다고. 전환.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 104조와 관련돼서 불공정한 거래행위는 무형이 전환은 인정이 돼. 103조는 추인도 안 되고 전환도 안 돼. 그걸 머릿속에 딱 요 조문을 읽어나가면서 딱 이렇게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104조도 무슨 무예요? 절대적 무효. 뭐의 한 유형이야? 103조죠. 103조. 그렇죠. 103조의 유형이죠. 그러면 104조도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이 있어 없어? 있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104조는 그러면 단서가 적용이 돼. 단서가. 자, 봐봐요. 자, 가해자가 저 피해자를 입혀서 갔어요. 피해자. 그러면 가해자는 피해자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가해자는 수익자. 가해자는 할 수 없죠.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제가 이걸 활용해서 나중에 뭘 해요? 알바를 하려고 그래요. 알바. 자, 80세 되면 제가 바보처럼 걸어 다닐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 다닐 거예요. 아마 이제 빨리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면 저한테 뭐라는 거예요? 제가 좀 떨어진다 생각하고 할아버지 8억짜리 8천만 원에 팔아요. 그랬더니 기를 먹은 척에 뭐라고 그럽니다. 알았어. 그래서 입금을 바로 시키네요. 그러면 제가 입증을 하면 바로 해봐요. 자, 제가는 8천만 원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등기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줬죠. 그럼 저는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8천만 원 돌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얼마 알바했어? 8천만 원 알바했다라는 겁니다. 알바할 게 많아요. 저는 알바할 게. 자, 또 하나 여기에서 잡을 거는 봐봐요. 그러면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해서 궁박, 경솔, 무경험은 추정되지 않죠. 그럼 추정받아야 하면 누가 해줘야 돼? 피해자가 스스로 입증해줘야 되는 거야. 궁박, 경솔, 무경험을. 추정받으면 뭐라는 거예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죠. 그런데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해서 추정받지 않거든. 그럼 궁박, 경솔, 무경험은 누가 입증해야 돼?
피해자. 피해자가 뭔데? 본인. 아까 할아버지. 그 사람이 직접 입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항상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그러면 거기도 하나 나오니까 항상 준비 태세를 해 두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읽을 때 집에 가셔서 이렇게 생각이 나야 돼. 당사자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 아, 주관적 여건이구나. 미시야 또는 셋 중에 하나만 갖춰도 되는구나. 이나여가 뭐예요? 이용어사, 즉 악의가 있어야 되구나. 현재형 분류기능이 뭐예요? 객관적 여건. 이용어사가 없다면 백사조의 적용이 없다라는 거야. 이용어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딱 해서 그걸로 가지고 조문 가지고 자기가 해결해 줘야 돼 이제. 그래서 조문. 그래서 자, 배고주의, 배고주. 배고주는 무슨 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 쫓아나봐요. 자, 강행규정이라는 일반 규정은 없어. 임의규정을 반대해서 가면 뭐예요? 강행규정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임의규정에 대한 개별 법률은 있지만 일반 규정의 법률은 없다라는 겁니다. 강행규정은 아까 딱딱 정해놔. 개별 법률에다가. 그러니까 이 강행규정에 대해서 규정은 없다라는 거. 임의규정이야. 자, 그러면 봐볼까요?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령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잘라봐요. 자, 그러면 임의규정이란 읽어볼래요? 선량한 읽어봐요.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과. 그럼 반대해서 가면 관계있는 규정. 그게 강행규정이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반대해서 가면. 자, 그 다음에 다른 의사를 표시할 때 그 밑에다 뭐에 특약이라고 써요. 특약. 다른 의사를 표시할 때 뭐에 한다? 그 의사에 따른다. 특약에 따른다라는 거야. 그럼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규정.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야. 그럼 두 가지를 판단할 수 있네.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관계 있는 규정은? 그럼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규정.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이에요. 특약으로. 그러면 이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없는 규정. 그러면 비상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강행규정.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다. 어때? X 배제시킬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써먹을 준비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규정과 관련돼서 한번 잡았고요. 자, 106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되죠. 106조는 아까 했죠. 무슨 간섭? 사실인 간섭. 그러면 법령 중에 읽어봐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간섭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의사가 읽어봐요. 명확하지 아니할 때만 그 간섭에 따른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뭐예요? 법률행위 해석 기준은 읽어봐요. 목사, 임신, 그렇죠? 자, 여기 뭐 봐요? 그러면 법률행위 해석 방법은 아까 뭐예요? 방법은 자규보 읽어봐요.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읽어봐요. 표의자. 이제 툭툭 치고 가야 돼. 표의자. 표시상 내심적 효과의사.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읽어봐요. 표시 무예의 원칙. 그럼적 해석 방법은 상대방 표시상의 효과의사.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효과. 그러면 자, 보충적 해석 제3자. 가상적 의사. 어디? 계약. 대표적으로 우리 137조와 138조에 이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요. 어디에서 크다라는 실익을 그래? 계약. 그러면 제가 틀렸다고 사법고시에 가서 틀렸던 게 이거 까먹을지도 않아. 까먹을 수도 없어요. 봐봐요. 보충적 해석은 단독행위에서 커다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어때? X. 뭐야? 계약. 그렇죠. 제가 틀렸어요. 그때는 민법 체계도 없었어요. 체계 아무 데도 없었어. 그럼 어디에 나왔느냐? 연세대 민법 교수님 논문집에서 나온 거예요. 논문집. 그래서 옛날에는 논문집에도 막 나오거든. 논문을 막 읽어봤어야 돼. 그래서 이용준 변호사의 논문이 지금 거짓 민법 해석 방법으로 통사할. 그 사람은 참 영광이죠. 영광이죠. 자기가 논문을 써서 자기가 민법의 해석 방법으로 해줬다는 것은 이거는 집안의 영광이라는 거야. 집안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읽어봐요. 법률행위 해석 방법은 읽어봐요. 자규보, 자연적 해석. 보충적 해석, 안 미쳤어요.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갑니다.